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상대 후보의 현수막 훼손을 지시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남 솔라시도의 SK그룹에 이어 한전 KDN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의지를 확인했던 오찬 간담회 이후 행정통합 진행 방식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이 오는 16일에 발의될 예정인데요. 핵심은 재정인데 특별법에 담길 정부의 혜택과 지원 내용이 주목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최우선 과제는 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위상을 비롯해서 의회, 교육, 자치경찰까지 특별시를 규정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여기에 각종 혜택과 정부 지원을 담은 특례 조항도 포함되는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특례 조항에 어떤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구할지를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준은 시민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특례 조항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정부가 광주 전남에 지원하는 재정의 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정부가 걷는 세금 중 지방에 지원하는 몫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특례 조항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민주주의에 기여한 광주 전남에 그동안 도와준 것이 크지 않다. 그래서 특별한 정기를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요구한 특례 조항을 토대로 민주당은 오는 1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오는 16일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특위를 구성해서 오는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편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민영배, 신정훈, 이계호 주철현 의원과 이병훈 호남특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투표 등 시도민 참여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출근길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추웠던 어제보다도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심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무려 6, 7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에 눈이 내린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빙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또 보행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칼바람도 강하게 불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함께 발효 중인 가운데 화재 나기가 쉽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이 관련된 현수막 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을 둘러싼 이전 투구에 현직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모양새입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북콘서트를 홍보하며 시가지 곳곳에 게시된 정기명 여수시장의 현수막들 모두 불법 게시물이었습니다. 시장 명의로 내걸린 이 현수막 원래대로라면 바로 뒤편 이 지정 게시대에 설치돼야 합니다. 정 시장 측은 뒤늦게 게시물 철거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행사가 실시될 때까지 상당수 현수막들은 주요 도로변을 차지하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단체장의 불법 현수막을 소속 시청 직원들이 뒤늦게 단속해 강제 철거를 하고 다니는 황당한 상황. 정 시장의 현수막엔 과태료 등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쭉 있었어요. 그 콘서트 내용 아니고 정치적인 뭐 그런 내용이었고 뭐 여자분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조금만 남아있는지도 몰랐어요. 현재 국회의원의 최측근 보좌관이 경쟁 상대 후보의 현수막을 무더기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 씨가 지난달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신정훈 의원의 홍보 현수막은 무려 25장. 경찰은 주 의원이 관여됐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김 씨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수막 단속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시민들이 여러 후보자들을 인지하고 알아가는데 불평등이 제기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엄정한 현수막 단속이 좀 필요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정치가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장 등 현직 유력 후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어제 새벽 6시 50분쯤 목포를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2,500톤급 화물선이 신안군 천사대교 교각을 접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각에는 접촉 흔적이 남았고 화물선 우현 중앙부에는 폭 3m, 높이 1.5m 규모의 파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베트남 국적 선장과 항해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여수시 화양면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앞 범퍼가 찌그러졌고 60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소방서는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해남 솔라시도에 이번에는 공기업이 구축하는 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 구상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SK그룹 데이터 센터 부지로 잇따라 선정된 해남 솔라시도. 이번에는 이곳에 에너지 정보통신 전문 공기업인 한전 KDL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 원대. 앞서 추진된 대형 데이터 센터들의 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서 5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번에 정부와 함께 방향 정책이 잘 맞아서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서버 집적 시설이 아니라 전력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에너지 전주기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로 조성됩니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관리돼 온 에너지 분야 데이터가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참여 주체 간 데이터 상호 공유를 위한 표준화 작업과 실증 사업이 차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이 최적지로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구로서 전력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더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반도체 산업까지도.
최근 출범한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기후에너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 전략전담 TF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 KDN. 때문에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은 TF에서 중점 논의 중인 에너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 구상의 사실상 첫 실증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지에서 AI와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에너지 수도를 향한 전남의 구상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남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들은 급식을 위한 조리실 운영조차 버거운 형편입니다. 결국 인근 학교에서 만든 급식을 차로 실어 나르는 운반급식에 의존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학령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급식 안전과 형평성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 날개가 양념에 재워지고 나물은 분주히 버무려집니다. 이곳은 전교생 수가 20명인 영암의 한 초등학교 급식 조리실입니다. 이윽고 보온 용기에 담긴 따뜻한 밥이 조리실 밖으로 나옵니다. 밥이 실리는 곳은 다름 아닌 조리실 직원의 개인 승용차. 3km 남짓한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학생 수 13명으로 더 작은 규모의 인근 중학교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조리실 운영을 중단한 탓에 이렇게 옆 학교에서 지은 밥을 매일 전달받고 있습니다. 한 달마다 바뀌시거든요, 선생님이. 배식 선생님이. 그래서 저번 달에 오신 선생님이 항상 친절하고 양도 많이 주시고 이번 달에 오신 선생님도 항상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총 인원 4명의 이 학교 급식 전담 인력은 인근 학교의 급식까지 운반의 방식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운반 급식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학교에서 급식을 전달받는 전남의 작은 학교는 모두 66곳. 조리실 운영을 멈춘 학교들은 급식실을 리모델링해 독서와 토론 수업을 겸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식을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옮기느냐입니다. 과거 냉장이나 냉온 관리가 가능한 차량이 아닌 일반 택시로 급식을 운반하며 위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상황. 이후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과도기 상태입니다. 현재 전남 운반급식 학교 가운데 냉장 탑차를 이용하는 곳은 45.5%.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8.5% 학교는 조리실 직원의 개인 차량을, 4.5%는 여전히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특성상 냉장 탑차 계약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급식 물량은 적고 이동 거리는 짧아 냉장 탑차 업체들도 효율성을 이유로 계약을 꺼린다는 겁니다. 냉장 탑차 차량 예산 지원은 가능하고 또 현실적인 실제 운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음식물을 운반해 줄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이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교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복지와 학생 건강을 위해 마련된 운반 급식 제도. 심화되는 학령 인구 감소 위기 속 필연처럼 따라붙는 작은 학교의 급식 고민은 앞으로 더 깊어만 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4주기 추모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 등은 어제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하이빌에서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올해 추모식은 현대산업개발 측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현장 추모식을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가족과 기업이 각각 따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올해 신입사원 50여 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GGM은 지난해 캐스퍼 인기로 역대 최대인 58,400대를 생산하며 올해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일반직과 기술직 등 신입사원 50여 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역량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오는 3월 9일 입사 예정입니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중장년층 채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인식 차이가 뚜렷합니다. 부산문화방송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 정부 여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정년 연장입니다. 100세 시대에 정년 60은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부산 지역 기업들도 일단 정년 연장에 긍정적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부산 기업 4,800여 곳 중 82%가 중장년층 채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간극은 여전합니다. 이견이 드러난 쟁점은 고용 방식입니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절반은 계속 채용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최대 2년 계약직 채용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서비스업 같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를 타 지역 대비 높게 주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고, 반면 노동자들은 61%가 계속 고용이나 퇴직 후 정규직 재취업을 원하고 있어 인식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정년 연장으로 대비하자는 그런 보편적인 지지에 맞지 않는, 계속 고용 시 임금 피크 등 임금 삭감 규모도 기업과 노동자 간 의견 차이가 큰 부분입니다. 정년 연장 최종안 윤곽은 올해 상반기 내에 나올 예정으로 시간이 많지 않고 이견에서도 쉽지 않아 지역 차원의 사전 여론 수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해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서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었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불이 나거나 폭발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비싼 가격과 기술적인 한계로 상용화가 쉽지 않았는데 이를 앞당길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전산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부터 잇따른 전기차 화재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에 취약한 액체 사이로 전류가 흐르다 보니 한 번 불이 붙으면 폭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 화재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지만 성능은 떨어지고 재료비는 비싸 상용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극복할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속속 선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인 고체 전해질 분말에 기존보다 훨씬 얇은 보호막만 입혀도 1000도 넘는 고온에서 리튬 손실을 막는 기술을 구현한 겁니다. 생산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로 줄고 성능도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2차 전지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공정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해서 현재 10분의 1 수준으로 생산 비용을 낮춘 그런 성과가 되겠습니다. 값싸고 성능 좋은 새로운 고체 전해질도 카이스트 연구진이 선보였습니다. 히토류 같은 값비싼 금속을 섞는 기존 전고체 배터리와 달리 산소와 황처럼 저렴한 재료만으로도 전자의 이동 성능을 최대 4배까지 높였습니다. 산소나 황 같은 경우에 비싸지 않은 원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통해서 구조의 원자 배열을 바꿔서 리튬 이동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비용은 낮추고 성능은 높이는 기술로 화재나 폭발 걱정 없는 이른바 꿈의 배터리 상용화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2주일여 앞두고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칼 8582 사건.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6년 전 MBC가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서 찾은 칼 858기 추정 동체를 확인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외교부의 의지와 역량으로 수색 조사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입니다. 미얀마 안다만 해저 40에서 50m 지점. 제트 여객기의 날개와 엔진으로 보이는 기체 파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020년 1월 대구 MBC 특별 취재단이 발견한 칼 858기 추정 동체입니다. 그 이후 6년이 흘렀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칼 858기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외교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칼 858기 동체 확인 조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추정 동체가 발견된 이후 국회가 나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칼 858기 추정 동체 수색에 참여했던 이종인 대표는 기술적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35m에서 40m 깡통 미고 들어가서 그물 걸려 있는 거 칼로 자르고 수세미로 긁고 그러면은 태극 마크가 나오고 HL7406이라는 표식이 나오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추정 동체가 크게 파손되지 않은 만큼 동체를 둘러싼 그물망만 제거하면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현재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현지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미얀마 쪽과 협의하면 자칫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미얀마에서 총선이 좀 개최될 예정인데 저희가 이 총선에 대해서 아직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교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얀마에 하다못해 아직도 미얀마 해경이 이제 가동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최소한 그쪽하고는 협조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범정부 TF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가 미얀마와 채널을 열고 국토부가 수색 업무를 맡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후의 어떤 행동, 그걸 요구하고 또 실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TF 이후에 조사단의 어떤 예산과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도 함께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은 38년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 858기 추정 동체를 확인하고도 6년째 방치된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적극 나서 동체 수색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의 실행만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전라남도는 보훈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자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보훈 명예수당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 강화 등 2026년 보훈 정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은 최대 월 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훈 명예수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상 군경과 특수임무 유공자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 지원은 유족과 배우자 각각 1년에 100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섬과 어촌, 해양관광 분야 56개 사업에 3,0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 성장 촉진 지역 개발과 복지 사업, 어항 개발, 해양 레저 관광 등으로 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예산을 524억 원 늘렸습니다. 특히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와 콘텐츠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의 기념행사인 제7회 섬의 날도 사전 행사로 연계해 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입니다.
올해 K리그1 승격을 목표로 한 전남 드래곤즈가 태국 방콕에서 2차 동계 전지 훈련에 돌입합니다. 선수단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서 기초 체력 강화와 전술 훈련 등 실전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조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박동혁 감독은 출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최대 4팀이 승격할 수 있는 기회의 시즌이라며 반드시 K리그1으로 승격해 명문 구단으로 재도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말 내내 심한 추위가 이어졌죠.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조금 더 춥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하는데요. 낮부터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6, 7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에 눈이 내린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길은 꽁꽁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안전 또 보행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칼바람이 불어들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오후 들어서 시속 70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인 가운데 화재 나기 쉽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7도에서 영상 10도 분포로 낮 동안은 한결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한 상태인데요. 한낮 기온은 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오른 이후로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특히 목요일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